여러분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최근에요 3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도 2문제, 3문제.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있잖아요.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 4문제는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죠. 14문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지상권을 먼저 하고요. 지상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주는 지역권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물권은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본권이 이렇게 있고요. 본권에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이 제한물권은요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 이렇게 있고요. 용익물권은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있죠. 지금부터 이제 지상권 한번 보시면 항상 여러분 뭐라겠다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여기 소유권이 뭐냐면 갑이잖아요. 제한물권자가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타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요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설정적 승계가 돼요. 설정적. 여러분 이전적하고 설정적 있잖아요.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소유권에다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설정, 지역권, 전세권이요. 이 뭐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이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오로지요. 용익물권은 오로지 첫 번째요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만. 우리가 보통 만자를 쓰면 안 되는데 그럼 부동산에만 설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뭐란다 토지와 건물의 일부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권하고요 여기요 지역권은요 뭐가 되냐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몇 년이냐 20년이요. 그런데 전세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안 되죠. 전세권은 최장전수기간이 몇 년이죠?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소멸시효란 말은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리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여기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역권 있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가 된다? 취득시효가 돼요. 취득시효. 그런데요 전세권은 최장 전수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취득시효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죠?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요 우리나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몰라도 원칙적으로요 전세권의 경우 취득시효는요 점유 취득시효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이제 이것이 공통이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 두 가지는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 그런데요 여기요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다.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권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서로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요 뭐가 있다? 그래서 목적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의 한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경우는 뭐냐면 공작물이나 뭐다 수목. 다른 건 절대로 안 돼요. 공작물이나 수목만을 위해서 되고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용도. 그런데 지역권은 뭐라 되냐 일정한 목적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냥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지금 뭐 너무 많이 얘기하면요 그렇고요. 여러분 한 5월달쯤 되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알고 난 상태에서 보면요 나머지는 다 쉽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니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권은 항상요 기본이요 타인의 토지 윗상자 지상이죠. 그래서 지상은요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란 말이죠.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타인의 이 사람이 소유자죠.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이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이렇게 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라죠? 건물이나 공작물, 나무를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의리 중요한 거 의리요 이것을 한다.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지상권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만약 소유권이죠. 건물에 A라고 하는 사람의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으면 이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에 대한 권리는 뭐죠? 종물에도 미치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을 왜 하겠어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지상권을 왜 하겠어요? 뭘 하겠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막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하는 것이 이건 주된 권리이지 주된 목적은 아니단 말이죠. 그럼 주된 목적은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사용.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한다든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멸실된다거나 수목이 멸실되고 없다.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뭐 한다? 존속하는 거, 존속. 그래서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되거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은 존속이. 왜냐? 다시 건물 짓고 나무 다시 심으면 돼.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사용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사용. 이걸 뭐란다? 지상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부종성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해야 되는데 지상권의 경우는 주된 권리가 소멸해도 종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뭐냐? 사용하는 것이고 주된 권리는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지상권하고요 뭐냐? 지상물하고는 지상물과 지상권은요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오면 윗상자죠. 윗상자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요, 윗상자 여기서 이만큼이요, 최소한 이만큼의 기간을 보장해야 돼요. 이것을 뭐란다? 최단 존속 기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최소한 이만큼 보장해야 돼. 뭐냐면 여기서요, 견고한 건물이죠. 이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다? 최소한 30년. 만약에 견고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2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기간이 다시 30년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요, 이것은 몇 년이다? 15년이고요. 기타는 몇 년이다? 기타 공작물, 기타는 5년이다 이 말이죠. 5년. 그런데 여기서 최장은 뭐냐? 최장 존속 기간은요, 영구무한이다 이 말이죠. 영구무한.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20년으로 했다 그러면 30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으로 했다 그러면 50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몇 년만 보장하면 된다? 30년 이상 영구무한까지니까. 알겠죠? 영구무한. 그럼 봐봐요. 땅 봐봐요. 토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원히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단인데, 문제는 이것을 이것은 누구냐? 지상권자요.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30년, 15년, 5년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물은요 30년, 15년, 5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경고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소유란 말은 지상권자가 건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30년을 보장할 필요 없이 1년만 해도 되고 10년만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30년, 15년, 5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점유한다는 말이 뭐죠? 봐봐. 여기 이 지상권은 여기 토지 위를 점유하죠? 그럼 점유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배타성은 양립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것을 독점적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말은.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만큼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를요, 갑이 이 전부를 을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 또 여기에다가 또 겹치게 이만큼 해서 또 여기 일부에다가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전세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냐?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 위를 점유한다. 배타적이란 말은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양립할 수 없다. 나란히 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란히, 양립이란 건 뭐죠? 둘이 같이 동그란 원 안에 둘이 같이 서 있는 게 양립이잖아요. 양쪽에 같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 나란히.
그런데요, 독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원 안에 누구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오직 나만 있을 수 있다. 너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요, 공유에서 뭘 배웠죠? 공유에서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 말이 나오죠. 배타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배타적으로 뭘 한다? 점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그럼요, 점유, 배타성, 양립하지 않는다, 독점적이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일부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뭐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의 뜻은 여기요, 이만큼은 전세를 주고 이만큼은 지상권을 주고,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알겠죠? 그런데 전체를 지상권 주고 여기에다 다시 전세를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배타성이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상권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지상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상권자는 누가 돼야 되냐?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건물의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소유죠?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으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건물, 기타, 공작물은 이건 한마디로 공작물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땅 위에 있는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공작물이죠. 땅 위에 있으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땅 위에 있는 거? 건물이죠. 그래, 가장 건물 대표적인 건물, 기타. 건물만 있어요? 여기 전봇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전설 철탑도 있고, 육교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땅 위에 있는 것도 많잖아요. 알겠죠? 광고탑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을 쓰고 건물, 기타, 공작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작물이에요. 알겠죠? 공작물과 수목, 이렇게 이것을 소유하겠어. 그래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죠.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냐? 약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지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세권의 경우는 나중에 뭐라고 되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뭐라고 되냐?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 원칙은 우리가 약정지상권이 있고, 이건 합의적으로 약정,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합의로 뭘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를 하면은 지상권 소멸을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2년이라는 게 뭐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이전이 되면 누구한테요? 토지 양수인에게 몇 년이 돼야 된다? 2년이 돼야 된다. 양수인에게 2년 이렇게.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봐요. 지금 여기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있고, 을이 지금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갑한테요 1년 연체했고요, 병한테 또 1년 연체해서 이것을 2년으로 볼 것인가? 2년 연체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2년을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옛날 사람한테 1년, 지금 사람한테 1년 이렇게 되면, 우린 지료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해요. 만약에 이 병이 그걸 넘겨받으려면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야 돼. 채권을 양도했다, 양수했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그 전에 것은 갑하고 을하고, 그 위에 것은 을하고 병하고.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는 몇 년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새로운 토지 양수인한테 2년의 연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알죠? 양수인한테 2년이다. 그 다음에 또 지료는 등기라죠. 등기란 게 뭐죠? 등기는 대항한다는 말이죠. 몇 번 얘기했어? 대항한다는 말은 당사자한테 대항한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중요해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게 몇 번이나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했어.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 봐. 여기 갑이 있죠? 갑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누구다?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인데 을이 지상권자란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월 30만 원을 내기로 월 30만 원 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 연인 오면 360이죠? 그런데요,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당사자가는 내가 뭐라 했어? 제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니까. 갑하고 을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는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청구하죠. 왜냐하면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갑하고 을하고 나하고 둘이 계약했잖아요. 그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갑은 당연히 을한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요, 임대차 월세 봐봐. 월세 임대차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월세 임대차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도 월세 받아, 못 받아? 받죠. 그거 왜 그래요? 두 사람 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가는 언제나 계약의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체결한 그 계약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 대항력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있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나 전입신고가 없어도 두 사람 당사자 간에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죠, 항상. 알겠죠? 등기는 항상 갑하고 을하고 체결한 계약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지상권을 넘겼다, 그러면 이 지로 30만 원을 갑은 병한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갑하고 을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다? 지로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수인한테 2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먼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 말이 무슨 말이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상권 양승은 원칙적으로 지로를 집어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상일지 몰라도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인정해주면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방어를 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유상. 알겠죠? 그런데 유상인데 어떻게 한다? 지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지로를 내는 건 맞는데, 지로액은 뭐란다? 첫 번째 뭐란다? 당사자 합의로 정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 그래서 법원에서 정해. 법원에서 정했는데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죠. 2년 이상. 그랬을 때 뭐를 할 수 있다? 뭐죠?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을 뭐 한다?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 그럴 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때는 무상이 돼. 무상. 다시 뭐라고? 분묘기권을 뭐라면 시효취득하죠. 그럼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뭐냐면 첫 번째 봐요. 이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 재산권이니까 양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뭐냐? 물권과 채권은 둘 다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니까 둘 다 양도성이 있어. 그런데 물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성이 있는데 양도를 금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은요, 재산은 재산인데 임의 규정이죠.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큰 차이는 뭐냐? 물권하고 채권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물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법의 법조문은 자세하게 돼 있어. 왜? 마음대로 못하니까 둘이.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이 자세하게 쓰여 있다, 이 말이죠. 물권법은. 그런데 채권법은요?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채권법 어떻게 한다? 정확한 아우터란만 딱 이렇게 범위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둘이 알아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법은 법조문이 자세하지 않아요. 자세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나머지는 너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데,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권법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법 조문을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민총이나 채권법은 막 법조문을 비틀려가지고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물권법은요, 뭐가 반드시 나와요? 법조문이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물권이고 채권이다. 그럼 물권은 양도가 있고, 양도란 건 뭐죠? 양도는 처분할 수도 있고, 대여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했으니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래서 만약에요,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 그래도 무조건 지상권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 주면서 30년 안에 절대로 지상권 남한테 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을이요 병한테 지상권을 넘겼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병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양도 금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러면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또 하나가 뭐 나오냐? 지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유해서 지분 배웠죠? 지분 양도 금지 특약 무효가 돼. 그래서 지분은 무조건 자기 멋대로 처분을 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알겠죠? 무조건.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원래 전세권은 구민법 1960년 1월 1일 이전의 구민법에서는 전세권은 채권이었어요. 채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민법에 들어오면서 물권법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처음에 태생이 누구니까 얘는 태생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성전환 수술하는 애죠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에도 본래의 남자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원래는 물권이지만 채권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아주 생긴 게 복잡해.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용익권 등도 있으면서 또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또 완전히요 물권에서 보면 한국만 들어보면 잡종에 가까운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전세권 등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등기법을 배우면 뭐가 나와요? 등기법을 배우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상대적 등기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임의적 등기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지상권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요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유익비만 청구하고요. 임차인은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지상권하고 임차권은요 법조문이 있어요. 626조, 309조, 310조. 그런데 여기 지상권은요 법의 규정으로 있어 없어? 법은 없어. 법에는 없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뭐는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대인.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럼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스스로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벽지 바르는 값을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임차인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먼저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는 뭐가 있냐면 지상권은 먼저요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상권도요 갱신을 안 해주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냐? 임대차에 가서 시험에 주로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어디에는 없다? 갱신 청구권은요 어디에는 없다? 갱신 청구권은요 어디에는 없냐면 여기요 전세권은 없어.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토지 전세권이요 토지 전세권의 경우 토지 땅이죠. 토지 전세권이니까 판례가 인정을 해. 지상물 매수는. 그런데 전세권에 갱신 청구권이란 말은 없어요. 알겠죠? 어디만 있다? 지상권만 있고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또 중요해. 알겠죠? 두 개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구분지상권이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겠죠?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갑이 을한테요 지상권을 주거나
또는 지상권 중에 병이요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구분 지상권은 뭐죠? 구분해서 땅 위에다가 구분한다. 공중이나 일부, 땅속 일부, 여기에요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알겠죠? 구분 지상권. 남의 땅에다가 의리 공중에는 뭐가 있죠? 공중에는 여러분요 뭐 육교라든가 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뭐죠? 건물도 구분 지상권 될 수 있어. 판례가 뭐라겠냐? 1층이요 상가 건물 있어. 상가 건물 1층이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위에다가 주상복합으로 나중에 1년 뒤에 아파트를 건축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여기를 주라는 거죠. 상가를 주면 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공중에 있죠.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 왜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 건물의 정착물이 아니거든. 토지의 정착물 중에 뭐가 있어?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농작물, 이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 어디에 있다? 땅 위에 있는 건데, 여기는요 1층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옥상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니 어디 땅 위에 있냐? 옥상 위에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상가를 지어라. 지었더니 땅 위에 있더라. 저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구분지상권 할 때는 반드시요 특정 층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봐봐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중에다 뿌리 말라 비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그런데 뭐는 받는다? 수목은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해. 두 번째요, 만약에 이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있어, 그러면 어떡할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 모든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구분지상권자하고 사이에서는 이 갑에요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제한시킬 수 있다. 토지 사용을 할 수 있어. 제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법정이죠.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법정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된다? 봉분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뭐냐? 187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186조냐 187조냐 했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 이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럼 봐봐요. 분묘기권은요 여기가 이걸 뭐란다?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그래. 여러분요 분묘기지가 뭐예요? 분묘기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란 말이죠. 그걸 뭐란다? 분묘기지라고 하죠. 분묘기지. 기지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시신 이렇게 있죠. 시신 있고 이걸 말한다? 가묘라고 하죠. 가묘.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봉분이,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그럼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는 필요가 없다? 등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미 있는 묘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만. 그러니까 새롭게 묘를 신설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합장이라든가 쌍분 형태의 묘라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매장이라든가 또는요 평장이라는 건 평평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묘를요 현재의 상태에서 묘를 개장하면 안 돼. 개장하면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이동하면 안 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개장해야 되죠. 그래서 안 돼. 그런데요 일시적 일부 멸실일 때, 일시적으로 일부 멸실이란 말이 뭐냐? 태풍이 뭐죠? 홍수가 져가지고 묘가요 조금 이렇게 쓸려 나갔죠. 그럼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다시 복구하는 거, 그러면 일시적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알죠? 개장이 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빨간 거 봐봐. 빨간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 이걸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기지를 권은 뭐냐? 관리하고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첫 번째가 분묘기지권. 자, 두 번째는요 전속기간은 관리 수호 봉사 제사하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죠?
분묘기지. 그다음에 세 번째요. 취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죠. 그럼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다가요,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았어요. 이 매도하고 땅을 팔고 이장을 안 했어. 그럼 이것은 유상이 돼. 분묘기지권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온하고 공연하게요. 몇 년이요? 20년이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만 있으면 돼요? 공본만 있으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요, 조상의 묘를 쓰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열리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묘기지권, 이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하고, 원래 여러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묘기지권의 전속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다? 30년으로 되어 있죠. 30년. 분묘기지권 전속기한은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당사자 간에요, 30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0년은 분묘기지에 관한 거예요. 분묘기지 땅 한 사람의 묘가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일기당 분묘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죠. 우리 이제 분묘기지권을 보면 이렇게 사성이라고 이러면 알 거예요. 이렇게 둔덕 있죠? 사성.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면, 흘러오면 이쪽으로 옆으로 가게끔, 바로 뭐죠? 묘로 침범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두툼하게 쌓은 거 있죠? 이걸 사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 더 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성이 반드시 분묘기지권에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지상권에 관한 일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가 112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그래서 공작물 딱 거기만 줄 것이고, 수목 거기만 줄 것이고, 소유죠. 소유. 타인의 토지를 사용 줄 것이고, 사용을 뭐란다? 주된 목적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은요, 합의죠. 지료가 됐죠. 약정 지상권이요. 무상 원칙이죠.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 2년 이상 연체가 되면은 소멸을 청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몇 년이 돼야 돼?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그래야지 소멸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지료, 써봐 그 위에 조금에다가 지료 등기가 없는 경우, 지료 등기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두 가지. 지료 등기가 없는 경우, 그러면 두 번 써야 돼. 밑에서 첫 번째 1번.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 청구 가능. 설정자는요, 지상권자에게요, 지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자, 두 번째는요, 지상권 승계인, 양수인이죠. 지상권 승계인 양수인에게는 지료 청구에 있어.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지상권 승계인 양수인한테는 등기를 못해. 당사자 간에는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뭐죠?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법정 이상권이죠. 유상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협의 앞에다가 좀 박스가 있어봐. 지료액은요, 협의로 정하고 X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법원도 아직 결정 안 했다 이 말이죠. 법원도 아직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지료 증감 청구 못하고 2년 이상 연체가 됐다 해서 소멸 청구 못해요. 근데 만약에요, 법원이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이 정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분묘기지권은요,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근데 옆에 비교해야죠. 통행지역권 출고. 통행지역권은요, 시효취득하면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비교가 돼. 아시겠죠? 전속기간은요, 최장 전속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연구무한. 최단은요, 수목이나 경과한 건물은 30년, 경과하지 않는 거 15년, 기타 5년이죠. 5년, 15년, 30년. 여기서 5년, 15년, 30년 이상 연구무한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이요,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나무죠. 소유죠. 주된 권리죠.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보면 사용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을 처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중요하죠. 지상물과 지상권을 별도로 처분해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봐봐. 가운데요. 지상권자가 신축 시, 지상권자. 최단 전속기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 소유는 전체 해당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은요, 지상권의 전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 된다? 전속기한 정하지 않으면요, 지상물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돼. 그런데 봐봐,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아니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1번은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고 2번은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공작물은 뭐를 빼는 거다? 뭐를 빼요? 15년 맨 옆에다 써. 15년 옆에다 써. 15년 동그라미 되어 있고 옆에다가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다. 왜요? 수목은 공작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 우리가요,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다 을이요, 지상권 설정, 지상권만 하고,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뭐 할래? 물어봤어. 글쎄, 나무를 심을까, 건물을 지을까 잘 모르겠네. 이랬단 말이죠. 뭘 할지 모르겠어. 일단 지상권만 설정해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경관 건물 빌딩을 지었어, 30년. 졸업식 건물 지었어, 15년. 6개월 만들어서 5년이다, 이 말이죠. 나무를 심으면 몇 년? 30년이고. 그런데 갑하고 뭐라 하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콘크리트 빌딩을 지을지 졸업식을 지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나 건물 좀 짓고 여기다가 콘도를 지을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졸업식 건물 해가지고 펜션처럼 있잖아요. 펜션 아니고 그 뭐죠? 그 오토 캠핑장처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공작물은 공작물인데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어. 그랬을 때는 무조건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말이 다르죠. 지금 공작물의 종류니까 15년이니까 만약에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라고.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30년이라고. 수목은 아시겠죠? 자,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을 50년으로 계약을 했어. 견고한 건물 된다 15년으로 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고 몇 년 된다? 30년. 15년이라면 무조건 30년 가버려. 알겠죠? 50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의 전속기한을 30년으로 해서 된다 이 말이죠. 견고하지 않는 거 몇 년이니까? 15년이니까 그러면 넘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보면 최단이란 말이 뭐냐? 최소한 그것은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여러분요, 주택인데 최단 전속기한 몇 년이에요? 주택 2년이죠. 최단 2년. 알겠죠? 2년이죠? 근데 주택 2년인데 만약에 5년으로 계약해서 돼 안 돼? 5년 계약하면 된다 이 말. 최소한 2년만 인정해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최단이란 말 몰라요? 최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해. 만약에 1년으로 해서 그럼 몇 년이 돼? 2년이 된다 이 말. 2년. 알겠죠? 3년이 되면 3년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1년으로 계약하면 2년이 돼요. 주택은 3년이면 3년이 되고 5년이면 5년이 돼. 최소한 2년만 인정하면 돼. 상가는요, 최소한 1년만 인정하면 돼. 6개월로 계약하죠? 그럼 무조건 1년이 돼. 3년 계약하죠? 3년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OX. X란 말이죠. 2년으로 가면 2년으로 가는 거죠. 최소한 몇 년만 보장하면 돼? 1년만 보장하면 되니까.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최소한 30년, 15년, 5년만 보장하면 된다고. 그 이상은 용구무한이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맨 밑에요. 물권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나와 있나요? 강행 규정 양도성, 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을 양수받는 자는 유효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써. 양수받는 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명 봐봐. 저 토지 전세권 아까 말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한다. 옆에다 써. 옆줄 긋고.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다.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어.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판례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은 뭐가 없다? 갱신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일괄 경매부터요 다시 한번 봐야 돼. 알겠죠?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요 설명을 조금 해야 돼.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